자, 갑시다. 마찰 전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마찰 전기의 이제 기본 베이스는 이런 거죠. 어떤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켰다라는 거죠. 그치? 그런데 여기 이제 빠져있는 게 있죠. 마찰 전기의 본질은 얘네가 죄다 비금속이어야 됩니다. 금속이 아닌 거죠. 그래서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가 부비부비를 했다. 됐죠?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가 부비부비를 했는데 얘도 원자, 핵과 전자가 있어. 즉 원자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 얘도 원자, 핵, 전자가 있어. 그쵸? 근데 얘네가 이제 막 비볐단 말이지. 그랬더니 얘가 이겼어. 너 전자 갖고 와. 그치? 그러면 이제 상대 전화량이 되는 거지. 얘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두 개를 갖게 되는 거고 얘는 양성자 하나만 갖게 되는, 그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 이온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A의 경우에는 전자를 뭐 했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B는 전자를 뭐 해서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다. 고로 마찰 전기라는 건 두 물체를 뭐 했을 때, 비볐을 때 전자의 이동이 생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마찰 전기에서의 본질은 이제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모든 물체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가 있고 원자 핵과 전자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전기를 띠고 있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라고 치자고. 그럼 이렇게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얘네를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대전체라고 얘기한다. 따라하세요. 대전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대전체는 플러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이렇게 끌려간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나누어졌지. 이 동네는 마이너스를 많이 갖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얘는 플러스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 이쪽은 뿔마가 이렇게 나눠지지. 그치? 극이 나누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플러스를 기준으로 가까운 쪽은 뭐가 되는 거고 다른 극이 되는 거, 즉 반대 극이 되는 거고, 먼 쪽은 같은 극이 된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즉 정리하자면 1번, 어떤 물체를 비볐을 때 얘네가 뭐 해야 돼? 비금속이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전자가 움직인다. 전자가 움직여서 전자를 얻어내는 마이너스, 잃어내는 뭐가 돼? 플러스가 된다라고 얘기했고, 자, 정전기 유도 현상의 경우에는 대전체를 갖다 댔어요. 대전체. 즉 얘는 플러스란 말이지. 그럼 전자가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즉 가까운 쪽에는 무슨 극? 반대극을 갖게 되는 거고 먼 쪽은 같은 극을 갖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겠죠. 정리합시다. 기본 이론,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를 갖게 되겠죠. 즉 원자 핵에는 양성자, 그리고 전자도 즉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데, 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 몇이 된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 0이 돼. 고로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 중성.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런데 비볐을 때 누가 이동한다? 그렇지.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 해서 마찰 전기의 원인은 전자의 이동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수면 아래요. 다시 전자의 이동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 전자를 잃었을 때 뭐가 되고 플러스 전화, 전자를 얻었을 때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걸 아셔야겠죠. 자, 두 물체가 있는데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비금속인 거지. 그랬을 때 얘네가 각각의 뭐가? 전자의 이동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하고 C라는 애를 각각 비교를 했단 말이야. 근데 전자 이렇게 이동하고 B하고 C를 비교했더니 이렇게 전자를 이동했어. 그럼 얘가 되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얘는 플러스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즉 A하고 누구를? C를 비볐다 가정하자. 그럼 아마도 얘는 전자를 얻게 되니까 마이너스,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서로 뭐 한 반대의 극이 생기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생겨요. 뭐? 인력이 생긴단 말이지. 인력. 그치? 그래서 그 인력 때문에 털이 삐쭉삐쭉 서버린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자, 왼쪽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 여기에 둘 다 뭐야? 비금속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보시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털가죽에서 플라스틱으로 다시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했단 말이지. 그럼 털가죽은 아마도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플러스가 되는 거고,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전자 이동해서 얻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털가죽은 플러스가 돼. 왜? 전자를 뭐 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전자의 이동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털가죽은 플러스, 플라스틱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얘는 전기적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걔를 우리는 뭐라? 대전이라고 한다. 그럼 대전된 물체를 뭐라고 할까? 대전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아셔야겠죠. 해서 요 단원의 본질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네요. 전자를 뭐 할 경우? 잃을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고요. 전자를 얻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대표적인 예시에 마찰적인 현상이 있죠. 머리카락 빛, 접시 비닐, 옷 책받침, 스웨터 지지직이 안복이겠죠. 그렇지? 얘는 다 비금속이 되고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 누구?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는데 다 이쪽으로 전자가 이동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전자를 뭐 할? 얻을 확률이 큰 거지. 전자를 얻었으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플러스가 될 확률이 높아. 걔네를 순서대로 정리한 걸 우리는 대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로 털가죽의 경우에는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전자를 잃기 쉬운 거고 고로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고 반면에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전자를 뭐 해? 얻기 쉽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얘는 결국 순서니까 유리하고 누구를 비교했을 때 고무를 비교하면 고무는 마이너스 유리는 뭐가 돼? 플러스. 다시 유리하고 나무를 비교해 나무는 마이너스 유리는 뭐가 돼? 플러스. 마지막 명주하고 나무를 비교해도 나무는 마이너스 명주는 플러스. 즉 왼쪽으로 가면 전자를 뭐 한다고?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 봅시다. A하고 B가 서로 붙었어. 사랑하니? 아니지. 하나가 플러스야.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니까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뒤집어서 A가 마이너스야. 그럼 B는 플러스가 되고 서로 밀어내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즉 하나가 플러스야. 그럼 가까운 쪽은 서로 무슨 극? 다른 극이 있는 거고 먼 쪽은 서로 무슨 극? 같은 극이 있는데 뒤에 나옵니다. 정정규 유도 현상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고 이렇게 전기력이라는 건 잡아당기는 뭐하고 인력과 밀어내는 청력이 있다. 자, 여기에서 유식해집시다. 우리는 어떤 두 물체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번외로 가리키는 거야. 봐. 자, 어떤 물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질량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조그마한 질량을 가지고 있어. 그럼 두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니까 걔를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유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야. 얘네를 유식하게 고등 버전으로 표현을 하면 F는 누구? G R 제곱분의 스몰 m 라지 m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를 만유인력 관계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자, 이 물체하고 이 물체가 있는데 두 물체의 질량이 커지면 다시 자, 박건진하고 찐따구리 삐꾸가 이렇게 있었어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세. 머리털을 막 뽑으려고 하는 거지. 그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머리털이 잘 뽑히겠죠. 박건진이 예를 들어서 50kg에서 100kg이 됐어. 머리털 왕창 뽑히겠죠. 즉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잡아당기는 힘은 커지는 거고 서로 가까워지면 마찬가지 커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얘를 만유인력이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전기력을 이야기하면서 만유인력을 이야기했냐면 만유인력에서 전기력이 파생되는 거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각각 전하량을 갖지. Q1, Q2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거리가 존재하겠지. 그래서 F는 전기력은 임의의 상수 K 뭐분의 R 제곱분의 Q1, Q2가 된다. 이해되셨죠? 즉 선생님이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단순히 전기력에는 잡아당기는 인력, 밀어내는 청력이 있어요. 아, 다른 극이네. 잡아당기네. 아, 같은 극이네. 밀어내네. 혼자 웃고 있어요. 자, 마이너스야. 밀어내네. 이게 아니라 얘네의 전기가 플러스가 겁내 많아지면 잡아당기는 힘은 뭐 해진다고? 세진다고. 마이너스가 많아져도 잡아당기는 힘은 뭐 해진다고? 세진다고. 즉 전하량에 비례한다는 말을 기억하라고. 전기력은 전하량이 뭐해지면 커지면 커진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뭐해질수록 가까워지면 즉 거리에 힘은 뭐한데? 반비례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정리합니다. 전기력은 어쨌다고?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라는 시바 내용도 하나 기억하시라. 자, 다음 정정규 유도 현상 아까 이야기했죠. 물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대전체가 있는데 대전체가 왕 플러스. 물체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을 거니까 원자 핵과 전자, 원자 핵과 전자가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요 옆에 있는 대전체가 뭐야? 플러스 극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동한다 그랬지. 그럼 이렇게 나누어서 요 동네는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즉 플러스하고 가까운 동네는 뭐?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먼 동네는 뭐? 플러스가 된다. 다시 물체를 가지고 있고 이걸 박헌진이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됐죠? 야가 마이너스요. 그럼 썰어. 가까운 쪽, 먼 쪽. 됐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뭐가 돼?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본질이 뭐야? 본질. 아, 박헌진 선생님이 잡고 있는 물체가 플러스고 박헌진 선생님이 마이너스가 됐다가 본질이 아니지. 이 물체에서 이쪽으로 뭐가 이동했어? 전자가 이동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즉, 자 보세요. 전자가 이동했죠.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플러스 대전체가 아니라 이번엔 마이너스 대전체가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래서 가까운 쪽과 먼 쪽에 전하량 자체의 차이가 생긴다. 얘를 우린 뭐라고 한다? 읊어.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한다.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은 굉장히 신기한 게 대전체를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일과바 가까이 했을 때 작용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캔 깡통이 존재하는데 자 여기는 뭐? 마이너스 대전체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대전체가 있으면 알루미늄 캔 깡통에 있는 전자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는 뭐가 돼? 그렇지. 플러스 극이 됐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극이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뭐가 있어서? 인력이 있어서 서로 끌려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반면에 플러스 대전체를 대도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누가 이동하니까? 전자가 이동하니까 썰어서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가 되니까 서로 잡아당긴 힘, 인력이 작용해서 또다시 끌려온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셨죠? 자, 대전체가 있는데 얘는 플러스 대전체. 금속부는 그냥 정상 상태였는데 얘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러므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겠네. 고로 끌려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전기, 즉 어떤 애가 전기를 띠게 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험 기구를 사용하는데 걔가 누구? 검전기가 되겠죠. 판때가리가 있고요. 요렇게 쇠로 이렇게 얇은 판때가리를 또 만들어. 얘는 두꺼운 애, 얘는 얇은 애. 그래서 얘를 금속판이라고 하고 얘를 금속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무슨 짓을 할 거야? 이런 걸 하겠죠. 자, 상대적으로 얘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다 그랬지. 그럼 나누어서 이 동네는 전자가 많아. 뭐 마이너스. 그럼 이 동네는 전자가 없으니까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되는데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플러스가 됐으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으니까 다리 벌리겠지. 이름하여 다리 찢기 신공.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플러스를 더 많이 들이댔어. 더 다리 찢기 신공. 더 다리 완전 찢기 신공. 이해되시죠?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다. 그럼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으니까 마이너스 어디로 가겠니? 먼 쪽으로 가야지. 가까운 쪽보다 먼 쪽으로 이동하네. 즉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다. 포인트는 뭐라고? 전자 이동이 되게 중요한 거죠. 즉 금속판에서 금속박으로 전자가 뭐했어? 이동했다. 그럼 금속박에는 전자가 훨배 많으니까 다리 찢기 신공 벌어진다. 이해했습니까? 자, 암기를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러나 6번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즉, 이 검전기를 통해서 우리는 물체가 전기를 띠고 있나 띠고 있지 않나, 즉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 대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다리 찢기 신공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우와, 겁내 많이 찢었네? 아프겠다. 그게 아니라 대전된 양 자체, 즉 전하량이 굉장히 많은 거죠. 세 번째,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에 따라서 각각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전하의 종류도 확인할 수 있다. 총 몇 가지?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검전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대전 여부. 두 번째, 전하의 양. 전하양은 뭐? 다리 찢기 많이 하면 많다라는 거. 세 번째, 전하된 뭐?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방전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거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보세요. 두둥 이렇게 물체가 있죠. 두둥 뿔뿔뿔뿔뿔 됐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가 또 사포시 손을 띡 댔단 말이지. 썰어 하나로 다 연결된 물체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플러스니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전자가 있단 말이지. 전자가 있으니까 와
슬프니 그게 아니라 미안. 자, 야하고 얘가 뭐 다리 찢기 신공, 그쵸? 뭐 수염도 아니고 신공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손을 띄었어. 그럼 얘는 전체 뭐가 돼?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이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얘는 다시 평상시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얘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 방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너무 웃겼네. 자, 검정기가 존재하는 거고, 검정기에 선생님이 손을 갖다 들이대고 있다.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댔네. 아, 썰어. 이쪽이 멀어, 이쪽이 가까워. 가까운 거 플러스 먼 쪽 같은 극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전자는 어디로 이동했어? 여기로 이동했다. 전자가 이동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손을 띄었어. 그럼 얘는 뭐가 돼? 플러스 대전체가 되겠지. 플러스 대전체가 됐는데 시간이 흘러버리면 전자의 이동이 다시 한번 생겨서 뭐 된다? 원상복구가 되는 거야. 걔를 두 글자로 뭐라고? 방전이라고 얘기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검정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1바 선생님 고향 뭐? 대전. 두 번째 다리 찢기 많이 하면 뭐? 전화량이 많네. 세 번째 각각의 뭐? 전화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전기적으로 중성이 내네. 원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체가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플러스 5개, 마이너스 2개. 뭐야? 중성 아닌데? 어떤 두 물체를 비교했겠지. 그러면 얘는 전자를 뭐 했을 확률이 있어? 잃어버렸을 확률이 큰 거죠. 내 말 이해되셨죠? B의 모습이잖아. 즉 A하고 B를 이렇게 부비했는데 B가 뭐가 됐어? 플러스가 됐단 말이야. 그럼 A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B에서 A 쪽으로 누가 이동했니? 전자가 이동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 털 하면 뭐? 플러스. 공은 뭐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털로 문지른 고무풍선 A라는 애가 있고, 그럼 털로 문질렀다는 건 상대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야? 플러스가 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닐로 문지른 고무풍선이 있네. 각각의 대전율을 확인한다는 거지. 뭐야 이거? 잠깐. 아니네. 털로 문질래? 돌아가서 미안합니다. 다시. 자, 미안해. 털 가죽으로 문지른 고무였잖아. 그치? 선생님이 왜 다시 돌아왔는지 알겠니? 자, 봐봐. 선생님이 털 가죽이라고 생각을 했잖아 지금. 털 가죽으로 문지른 고무잖아. 이해했어? 털 가죽으로 문지른 고무. 주체가 누가? 고무잖아. 털 가죽은 플러스가 되고 고무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시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털로 문지른 고무 풍선이 얘는 그러니까 그렇지.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네. 이해됐습니까? 반면에 비닐로 고무 풍선을 문질렀어. 그럼 얘는 전자를 뭐 했어? 잃어버렸다는 거지. 그럼 상대값인 거잖아. 전하는 상대값이라고. 얘는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야.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되셨죠? 자, 털과 뭐야? 플러스, 풍선. 고무니까 마이너스. 누가 이동해? 전자가 이동해. 이런 틀리면 속상하죠. 자, 이온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플러스 6개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마이너스 6이네. 뿔 6에 마이너스 6인 거잖아. 그치? 원자는 정기적으로 일단 무슨 상태? 중성 상태다. 마찰 전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다. 꼭 기억하시고요. 마찰 전기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여야 돼? 건조한 날, 머리카락, 그치? 비, 둘 다 뭐? 그렇죠. 비금속이어야 된다라는 걸 반드시 확인하고, 대전열의 경우에 일로 가면 갈수록 전자를 뭐 하는 거야? 잃어버렸겠지? 그럼 얘는 전자를 뭐 했어? 얻었겠지? 기억하시고, 상대값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합시다. 얘 마이너스 대전체다. 그럼 가까운 쪽에 뭐가 돼? 플러스. 먼 쪽은 마이너스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겠냐?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려면 그렇지. A에서 B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이해되셨죠? 네, 계속 뭐 부비부비 하고 있네. 알루미늄 캠, 이거 아까 했잖아. 얘 대전체가 뭐야? 플러스잖아. 캠 나누라 그랬지? 가까운 쪽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시간 두면은 얘네 두글두글 굴러오시겠죠. 이해되십니까? 분할된다. 걔를 우리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했고, 대전체야. 대전체 마이너스. 금속 구야. 그러면 얘 플러스 마이너스.
쪼로로록 띵띵 이렇게 다가가겠죠. 이해되십니까? 걔를 뭐라고?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한다. 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겠죠. 왜? 밀어내는 누가? 청력이 작용해야 되고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분명히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고요. 두 번째 대전열이 나올 겁니다. 대전열.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하고 D를 비교하겠죠. 자, 각각 비교했는데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가 됐다 치자. 그럼 이렇게 비교하겠지. 그럼 얘도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면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얘는 대전열이라고 했고, 그렇게 전기를 띠는 현상을 뭐로 확인할 수 있다? 검전기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대전체가 존재합니다. 대전체가 지금 현재 상황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건? 아, 여기 적혀 있구나. 미안. 플러스네. 그래, 플러스니까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됐죠? 그럼 뭐가 중요하다 그랬니?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누가 이동했다? 전자가 이동했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되셨죠? 자, 이놈의 깡통은 계속 나오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쪼로록. 되셨죠? 자, 그리고 이거 뭐요? 아, 여기 마이너스잖아. 그치? 마이너스네.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가 돼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마마니까 이렇게 마마무가 아니라 밀어내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시험 유형은 커다랗게 몇 개? 마찰 전기에서 부비부비에서 각각 전자의 이동을 물어보는 문제, 대전열 서로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치? 대전체 됐을 때 각각 거리에 따라서 마이너스 대전체니까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현상, 그리고 검전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검전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라고 얘기했죠? 세 가지라고 했지. 첫 번째 대전되는 상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전하량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가 중요하죠. 전하의 누구를 확인할 수 있다? 전하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같은 문제인 거죠. 같은 문제의 반복이다. 그래서 2번은 아마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전자 이렇게 되겠다. 이해되셨죠? 털가죽은 플러스였다. 됐죠? 마이너스 대전차니까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렇게 전자 이동했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눈에 보여야 된다. 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